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촬영일인 5월 10일 기준 영상이 37개 정도가 올라갔는데 37개의 영상 중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논의가 되고 있는 영상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세컨디아 리뷰.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인데 거의 영상 초반부에 했지. 이걸 거의 2020년 1월 13일에 올라갔네요. 2020년 1월 13일 영상 위에 카드로 꽂아놓고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원래 몇 살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3살이었죠? 예. 그랬는데 이번에 아직 정확하게 입법이 된 건 아니지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 중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연령을 상향하거나 투표권의 연령 기준을 하향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 연령도 하향이 됐지. 그냥 그게 난 굉장히 아주 푹푹 지나간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얘기를 아마 그때 어디서 했더라? 위성정당 얘기를 했던가 선거법 개정 영상인가? 거기서 아마 했을 거야. 이 선거법 개정하는 것보다 난 이게 훨씬 더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핫한, 솔직히 연령 하향 조정보다 더 핫할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핫하게 아주 치고받고 싸웠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현재 야당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나도 이게 조금 대단했다고 느꼈던 게 사실 우리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주 나오는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선거 연령 하향이 있었단 말이지 늘. 근데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어.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지. 이거는 여태껏 그렇게 논쟁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지. 뭐 예전에는 마치 그거를 하게 되면은 청소년들이 막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휘말려서 제대로 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대는 했지만 결국은 지금 개정된 그 과정을 보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어때한 그런 의제 때문에 그냥 묻힌 거잖아? 그걸 묻혀갖고 그냥 같이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그냥 통과가 됐어. 선거 연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미 없는 그런 논쟁이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선거 연령은 하향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강간 연령 요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게 뭐 입법이 된 것도 아니고 굳혀진 것도 아니긴 한데 일단은 여당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맞냐 아니냐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뭐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거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여당이 단독으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일단은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의석수가 있는데 여당이 그렇게 의석수를 넘겼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여당이 혼자서 마음대로 이거를 처리해도 나는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국회가 지금 뭐 한 22일 정도 남았는데 20일 안에 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국회 개원하게 되면은 이건 뭐 무조건 처리가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거 얘기할 때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우리가 그때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면서 이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이거를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아니면은 만나주지 않으면 이거를 유포하겠다 라는 식의 그 또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도 같이 신설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번에 N번방에 물론 미성년자들도 많긴 했지만 성인들도 있었단 말이지. 근데 아동 청소년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성인에 관련된 법조항도 같이 신설됐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남은 것 같아. 그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이번에 이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나온 게 결국은 너가 말한 것처럼 N번방 사건 때문이잖아.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16세로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 중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법 그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적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어떤 법 해석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사람을 잡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또 이번 엠번방 사건을 또 뒤돌아보면은 지금 구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피의자로 잡힌 사람들 보면은 성인도 있는데 미성년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로미오와 줄리엣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도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제정을 빠듯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빡세게 해야 한다고 해야 될까?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처럼 성인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미성년자 가해자도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그 모두를 보호하고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작두탄 영상이 하나 더 있지?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하는가, 그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만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영상을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아마 오른쪽 위에 카드로 아마 달아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성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어야 한다. 뭐 아니면 뭐 그냥 성을 아예 쓰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5월 8일자로 법무부 법제개선위가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현행 민법, 그러니까 부성 우선주의의 민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자녀가 성이나 보온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그냥 동의를 했다면 그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혼인신고를 할 때 미리 체크를 했었어야 됐지. 엄마의 성을 따르려면은 사본에 그런 게 있었지.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여기에 아니오를 체크를 하면은 나중에 내가 애를 낳고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려고 해도 이 아이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라는 협의서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했고, 만약에 아버지의 성을 따르다가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제한된 상황이 많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야 됐다거나 부성주의가 폐지되면서 그런 거에 좀 더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성을 고를 수 있게 됐지. 참 내가 막 이거 기사들 보내주면서 진짜 막 낯설다라 그랬잖아. 맞아. 서로 낯설어 있지. 참 이 바뀌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영부영했던 것인가? 뭐가 문제였을까? 답은 알고 있는 항상- 것 같은데? 알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기하세요. 맞아. 항상 얘기했던 게,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이 모양 요꼬라진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근데 요즘 막 그렇게 막 바뀌는 거 보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시민의식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여기까지 가면은 굉장히 잡소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여태껏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 나라는 생각보다 멀쩡하다. 그래서 그냥 나도 한마디를 하자면, 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너가 나한테 계속 카톡으로 보내줬었잖아. 뉴스 기사들 같은 거를. 그래서 볼 때마다 느낀 게, 세상이 엄청 정체되어 있다가 한 번에 바뀐다? 우리가 그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다든지,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가 상향이 된다든지, 부성주의 원칙이 사라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 바뀌고 변화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지. 감히 예측하지 못했던 일인데, 찍으면서 사실은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는 무기력함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하게 되는, 이번 리뷰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체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내가 무기력함 하니까 생각난 건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언제쯤 해결될까 얘기를 할 때 그냥 기약 없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아마 총선 끝나고 나서는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 총선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짜 말 그대로 무기력하게 그냥 예측을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 근거에는 지금 현재 여당이 절대 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일단 그 지금 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얻게 되었잖아. 그리고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소위 진보층이라고 불리는 정당들을 합치면은 거의 190석? 190석 넘을 거야 아마. 그 지금 그거에 근거가 있고 그거를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체감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선거 참여하시고요. 찍는 거 5분도 안 걸립니다.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렇지, 그래도 그러고 나서의 그 몇 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선거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선거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선거권 얘기 나와서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선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없으면 가서 무효표를 던지면 돼. 뽑을 사람이 없어서 선거를 안 하는 거랑 뽑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효표를 던지는 거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지. 뽑을 사람이 없어서 선거를 안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선거권을 포기한 건데, 무효표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보여주는 거거든. 내가 뽑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무효표를 던진다. 이거 자체도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뽑을 사람이 없어도 선거는 해야 돼. 표성을 좀 더 강화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효표를 던지는 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덜령 뽑을 사람이 없다, 뽑을 정당이 없다 하더라도 선거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해서 쟁취해낸 모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행사하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꼭 선거가 오면은 꼭 선거해 주십시오.